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거 뉴스 자키 김영민 아나운서와 영민한 뉴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8월의 마지막 그러니까요. 방송. 8월에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네. 8월에 일해야죠. 일해야죠. 예. 정말 뜨거웠던 8월이 가고요. 맞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선선합니다. 이제 아침에 나오면 조금 추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9월이 다가오는데 생각해보면 벌써 8월이야? 상반기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그러게요. 저 아직도 올해 계획 뭐 네. 이런 거 세운 게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요. 벌써 9월이 왔네요. 아직 연인을 못 만나신 분들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새로운 9월을 맞이하면서 오늘 마지막 8월 금요일 소식 좀 전해드릴 텐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국정브리핑에서 4+1 개혁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회견에 앞서서 국정 브리핑이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40여 분간 네. 꽤 오랜 시간 진행이 됐습니다. 이 4+1 개혁이라 함은 연금, 의료, 교육, 노동에 이어서 저출생 대응까지 합한 것을 이 4+1이라고 하는데요. 네. 개혁은 저항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라면서 윤 대통령이 쉬운 길은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특히나 이 연금 개혁 방안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라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국가가 연금 지급을 명문화하겠다고 네. 했습니다. 그래야 지금 청년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의료개혁 관련해서는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는 문제라고 못 박았고요. 예. 지역의료 살리기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노동시장도 유연화하면서 근로 여건까지 향상시키는 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죠? 네, 수사 처분에 관해선 자신이 언급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좀 조심스럽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더구나 대통령인데 더해서 가족과 관련한 일이라면 더더구나 언급하지 않는 게 맞다고 네.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조사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자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좀 전했습니다. 예. 조사 방식이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니고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라면서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식이나 장소를 정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는데 저도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 이렇게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의 부인도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불거진 당정 갈등에 대한 질의응답도 오갔죠? 네, 그렇습니다.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예.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오히려 자유민주주의고 자연스럽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지금 당정 간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주말마다 고위당정 협의도 과거에는 잘 안 됐는데 꼬박꼬박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윤 대통령 자신도 당 의원들이나 당 관계자들과 수시로 소통을 하고 저한테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서도 다시금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어요. 네, 그렇습니다. 영수회담을 해서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으면 10번이고 왜 못하겠느냐라면서 일단은 여야 간에 좀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치하는 게 더 중요하다, 우선이다라는 네. 입장을 전했는데요.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사실 국회가 여야 대치 정국이 너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고 네. 탄핵안도 계속 발의되고 특검법도 전국이 이어지는 상황이라서 여야 간 대화가 우선 그러니까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이른 시일 내에 하는 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지금 국회 상황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라는 입장을 전했는데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너무 다르다 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국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는 너무 다르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되지 않겠냐. 일단 국회가 잘 회복해라.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윤 대통령 스타일을 보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막힘이 없잖아요. 네. 아마 끝나고도 더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리도 아프고 기자들도 앉아있는 시간이 힘들고 그래서 좀 끝난 게 아닌가 싶던데 어제 그 기자회견 잘 들었습니다. 요약 정말 잘해주셨네요. 이번에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여야 대표 간 회담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대표 회담이 드디어 열립니다. 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의제를 갖춰서 공식적으로 회담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그런데 여야 대표 간의 공식 회담도 사실 굉장히 오랜만이더라고요. 이 전에 양당 대표 간의 회담이 11년 전에 있었는데 그래요? 2013년 당시에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가 회담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뒤로 뭐 문재인 대표와 그 대표도 만났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일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 여야 당대표의 그 회담이 형식이나 의제 뭐 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일단 형식은 어느 정도 뭐랄까요, 형태가 갖춰졌습니다. 그래요. 네, 여야가 지금 이견을 보였던 게 전체 생중계를 하자 이 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모두 발언만 공개를 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고요. 예. 각 당 정책위의장과 수석 대변인이 배석을 해서 3+3 회담 형식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네. 아직도 의제가 문제입니다. 그래요?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쟁 중단, 정치 개혁, 민생 회복을 이야기하자고 했고 네.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 25만 원법, 지구당 부활을 이야기하자고 네. 내세우고 있는 상태인데 또 다른 의정 갈등이라는 새로운 쟁점이 생긴 겁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이 의정 갈등은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제로 다루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고 있지만 네. 민주당은 지금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의제로 다루어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좀 살펴봐야겠고요. 그리고 여야가 오늘 의제 조율을 위해서 막판 실무 협의를 또 하니까 정리 네.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의료 이 대란에 대해서 큰 입장이 없었는데 이번에 여야 대표 회담을 하면서 의제를 좀 넣으려고 하는 모습이네요. 예,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게 9월 1일 날 진짜 될지 이것도 또 궁금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부터 국민의힘 연찬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단합과 민생 성과를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연찬회 워크숍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다 같이 모여서 다시 한번 고삐를 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당 소속의 국회의원, 정부 측의 국무위원도 참석을 했는데 예. 한동훈 대표가 연찬회를 시작하면서 한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우리를 분명히 발목 잡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 뒤로 끌어들이는 힘보다 2배의 힘으로 앞으로 전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네. 의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08명이면 부족하지 않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국민께 제시할 때가 됐고 9월 정기국회에서 증명해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저희 인터뷰하다 보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굉장히 소수다 이러는데 108명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잘 싸우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으로 이 연찬회에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또 화제가 됐어요? 맞습니다. 원래 윤 대통령이 예. 그런 자리에 계속 참석을 해서 네. 건배사도 하고 뭐 그렇죠. 이런 뉴스들 많이 봤잖아요. 네. 이 여당에서 연찬회를 하면 항상 윤 대통령이 찾아서 의원들을 격려했었는데 올해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이유가 네. 지금 각종 현안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런데 사실 언론의 해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요? 네, 이 의료 개혁을 앞두고 의료 개혁을 두고 한동훈 대표와 계속 날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배경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네. 해석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 대신에 국무위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복지부 교육부 장관도 참석을 해서 네. 정부 입장을 설명했는데 이 장상윤 사회수석이 의정 갈등 문제와 관련해서 네. 한동훈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입장을 정면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예.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이 보고가 진행이 되는 시간에 개인 네.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아, 연찬회 갔는데 개인 일정이 뭐가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워크숍을 열었는데요. 민주당 쪽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네, 같은 날 같은 인천에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예. 입법 과제, 전국 운영 전략까지도 논의를 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도 이제 다음 주 열릴 정기 국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의회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박찬대 원내대표도 한 사람이 꾸는 꿈은 일장춘몽일 수 있지만 여럿이 꾸는 꿈은 또 현실이 된다라면서 170명의 지혜를 모으고 한 몸처럼 움직이면 해낼 수 있다라고 또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네. 아, 여야 각 당 대표 그리고 뭐 원내 대표 정말 좋은 말, 이게 감동적인 말을 많이 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소식 쭉 전해 주셨는데요. 아, 지금 준비된 소식도 있는데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네요. 아쉽네요. 저희가 너무 앞에 말을 많이 했나 봐요. 오늘 8월의 마지막 금요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